안녕하세요. 꿈을 이루는 부동산 꿈부입니다. 오늘 부동산 세금 관련 정보 중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매도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및 해당되는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한 부과입니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요. 주식 등 기타 자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등도 과세 대상입니다.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양도소득세란 샀을 때보다 팔았을 때 이익이 나는 차액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부동산에 관련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에 따른 주택금액이 있는데요. 이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입니다. 그럼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계산식은 별도로 다 있고요.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 기간이 2년 이상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1년 1월 이후 2주택 이상 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입니다.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이 보유 기간을 기산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에 딸린 이 토지 부분도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이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그리고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10배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 범위로 봅니다. 이 고가주택 기준이 이 12억까지로 바뀌었는데요. 2021년 12월 8일부터 12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 공동 상속주택, 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다른 주택은 비과세를 받습니다. 물론 다른 주택은 한 개만 있어야겠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포함입니다. 동고봉양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합친 후 이 10년 이내에 둘 중에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암이나 희귀성 질환, 중대한 질병 등이 발생한 60대 미만인 경우에는 중대한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직계 존속과 합가도 포함입니다. 이럴 때는 그 둘 중에 어느 한 주택을 매도할 시에는 그 주택은 비과세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10년 안에요. 이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이제 부부가 남녀가 혼인을 할 때 남자도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여자도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습니다. 이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A가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여자 B가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입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주택을 매도 시에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이 적용받을 때는 당연히 조정지역일 때 2년 이상 거주, 조정지역일 때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5년 안에 매도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포함해서 아셔야 될 것은 이 결혼 당시에 꼭 비과세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 건 아닙니다. 결혼할 당시에 남자도 주택을 구입한 지 1년밖에 안 되었고 여자도 주택을 구입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랬을 시에는 둘이 합가를 하여 A주택에서 같이 거주를 하고요. 1년을 추가로 거주를 하면 거주 기간이 2년을 채우고 매도를 하면 비과세를 받고요. 또 이후에 여자가 소유했던 B의 주택에 추가로 1년을 거주하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우게 됩니다. 이랬을 시
매도를 하면 비과세를 받고요.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총 기간은 5년 안에만 이루어지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해서 부부가 결혼하고 3주택이 된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A가 주택을 구입하고요. 여자 B도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남자 A가 주택을 구입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 C를 하나 더 구입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죠. 이 상태에서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시점에 1가구 3주택자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 안에 거주기간을 조정지역에서 거주기간을 채우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순서는 있어야겠죠. 이 C는 최종적이거나 아니면 중간이거나, 무슨 말이냐면 남자의 주택 A가 거주기간 2년을 채우고 매도를 하면 비과세, 또한 일시적 2주택 된 C주택도 거주 2년 채우고 매도해도 비과세고요. 아니면 거꾸로 B주택, 여자분이 가지고 있던 B주택도 거주 2년을 채우면 비과세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 주택만 남아도 되고요. 여기서 또 다른 D주택을 구입하는 상황도 만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이 동고봉양에 대한 부분을 나타나겠는데요. 이 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고봉양하는 무주택자가 이제 남자가 무주택일 수도 있고 여자분이 무주택자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랑 같이 살고 있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그러면 1세대 2주택이 되겠죠. 이렇게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마찬가지로 5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고요. 또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수도권 밖입니다. 수도권 밖에 소재한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보유한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결되는 날부터 3년 이내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 얘기는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을 보유한다는 뜻이죠. 대체적으로 이 일반 주택은 도시지역이나 조정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일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 일반 주택을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수도권 밖에 있는 위치한 주택에 이사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해결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매도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 이제 수도권 밖 지역 중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 지역과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일반 주택을 도시나 어떤 조정지역에 있는 일반 주택을 양도하고 귀농을 하는 거죠. 이 농업이나 어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대해서는 이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분양권도 마찬가지죠.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물론 이제 1년 이상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 요건을 받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는데 3년 이내에 그 신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 이후에는 특별법으로서 그 신축이 준공된 이후에 2년 이내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인해서 또 이제 비과세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부분에서 또 세심하게 얘기한 적이 있고요. 이 양도소득세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 표인데요. 보시면 중과세율 적용 부분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단기보유 분양권 중과세율 인상 등이 있습니다. 이 단기보유 주택의 이 분양권 중과세율은요, 이 아래 표에서 보시면 1년 이내 매도 시에는 70%의 중과세율을 하고요. 2년 미만일 때는 60%의 중과세율을 납니다. 2021년 6월 1일에 변경된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조정지역 내 주택이 있죠. 이 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20%의 중과를 하고요. 3주택자는 양도세율을 계산할 때 30%의 중과세율을 나타냅니다. 양도세율이 너무 높으면 실제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양도차익이 얼마 안 난다면 상관이 없겠죠. 이 과세 표율을 보더라도 이 기본세율에서 이 15억 원 초과 부분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이 45%로 세율이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됐고요. 보유 기간별 공제율, 거주 기간별 공제율이 별도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 아래에 보시면 보유 기간 연 4%고요. 최대 40%, 거주 기간도 연 4%로 최대 40% 하여 보유와 거주를 같이 한다는 경우는 거주를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야 최대 80% 1세대 1주택자 공제율을 받게 되고요.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중과를 한시적 배제한 적이 있는데요. 2019년 12월 17일부터 20년 6월 30일까지 중과 배제 및 장기부여 특별공제를 적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양도소득세를 중과 배제를 유예한다고 하니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듯 합니다. 이 아까 위에서 이제 상속주택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어서 잠깐 퍼왔는데요. 이 주택의 보유 거주기간 부분이 있죠. 부모와 같은 세대였던 상속 전 부모의 보유 거주기간을 합산해서 인정합니다. 이 상속받는 이 자녀 부분이 부모와 같은 세대를 이루었을 때 같이 거주했던 보유와 거주기간을 인정한다는 뜻이고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시에는 본인의 거주 기간만 인정합니다. 이 1주택 비과세는 별도 세대인 부모한테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이 기존 주택이 물론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때 먼저 팔면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언제나입니다. 언제 팔아도 비과세 적용을 받고요. 다주택자 중과는 2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 개시일 5년 이내에 팔면 중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상속받은 주택을 팔 때죠. 이 상속을 받았다는 것은 원해서 받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5년 이내에 팔면 상속주택은 일반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단기 양도 중과는 있는데요. 이 피상속인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을 따져서 2년 이상이면 또 이제 중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렇게 간편하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